네, 4월 6일 멤버십 라이브 방송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를 지금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엄청 단단하고 엄청 희소성이 있고 엄청 값비싼 그런 가치를 가진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이런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가져왔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예뻐서 XRP 홀딩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또 다이아몬드의 어떤 비유된 모습을 어, 바라보면 이 XRP라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전적인 측면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일단 0.5달러를 반납한 상황이에요. 지금 0.497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0.47달러 그러니까 0.47달러가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0.43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0.56달러에서 0.58달러 구간을 뚫어낼 경우에는 0.65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번에 0.59달러에서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뚫어내면 0.65달러 이후에 0.8달러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0.49달러 대로 지금 0.497달러까지 내려왔고 0.47달러에 20일 지수종 평균이 있다. 그래 여기는 빠지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돌베개님 고맙습니다. 네, 유자차 사 먹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FX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폭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0.59달러에서 계속 막히니까 지금 저번에 잘 나가다가 저항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0.59달러를 리테스트하는 목적으로 15%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이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531달러를 우선 돌파한 뒤에 0.59달러까지도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이렇게 뽑았어요. 리플 지금 딱 보니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펌프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리테스트 먼저 할 것 같아. 예, 여기 다음 타겟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면서 15%이 폭등할 가능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0.48달러 지지라인에서 후퇴할 경우에는 0.44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0.43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0.41달러 후퇴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0.59달러 리테스트를 조만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순조로웠으면 좋겠지만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스바더님 고맙습니다. 네, 주인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해요. 제가 이거 어제 다뤘던 건데 지금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0.482달러 지지를 확인한 뒤에 0.59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 연말까지 지금 1.76달러나 3.47달러 가능성, expected targ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명의 분석가들 이거는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 내용이거든요. 이거 FX 스트릿 그리고 다크 디펜더까지 세 명의 지금 분석가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보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튜버예요. 크립토 인플루언서인데 저도 예전에 좀 가끔 봤었는데 이 양반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서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좀 보고 그랬다가 지금 안 보는데 이 양반이 오늘 좀 그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에 그냥 유리하게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예를 들어서 뭐 승소 이런 거 아니고
리플에게 좀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만 이루어져도 XRP는 다음 강세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좀 하나만 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 가능성 거의 없어요.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멘트 장사하고 있는 건데, XRP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유리한 합의만 하더라도 다음 강세장에서 XRP가 최고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고 관점이 있는 분석과 전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 주면서 이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될 경우에 XRP가 다음 강세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슷한 어떤 포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있다, 뭐 차원에서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데이터가 이렇게 집계되지 않는 이상 저도 몰랐던 건데, XRP가 2014년 이후에 4월달, 이 4월달 상황을 보니까 이 9번 중에 6번이 두 자릿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두 자릿수 변동성이 있었고, 플러스로 마감이 된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특히 이 중에 2021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이때 2달러 찍었을 때 174% 급등했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2014년 이후에 4월 평균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 32.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마이너스로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4년에 마이너스 38.9, 2022년에 마이너스 27.8 이렇게 빠졌는데, 플러스로 한번 칠 때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2021년에 174, 4월달, 그리고 2017년에 137, 전고 찍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목 상태가 이래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서 평균을 내봤더니 에버리지는 32.1%다. 플러스. 과연 올해는 어떨까? 이게 지금 관건이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게 XRP의 4월만 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또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2017년도 이때 어마어마했죠. 이때 뭐 3월에 278%, 4월에 137%, 5월에 378%. 이때가 그 정고 찍은 해 아닌가요? 2017년이? 요때 2021년들 3, 4월 분위기 좋고, 그쵸? 이런 때가 다시 오겠죠. 오기를 또 바라고 기원하고 있고, 2014년인가 이게? 2013년 11월에 531%가 올랐네, 한 달 동안. 와, 어마어마했고, 이게 언제야? 이때가 전고인가 보다. 2017년 12월에 818%. 한 달 동안. 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한번 오르면,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숫자가 커서 좀 비현실적인데, 800% 이런 게 있었네요. 월간 상승률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죠? 비트소, 이 남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남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멕시코 기반의 남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비트소는 이 스페니쉬 기반의 거의 상위급 암호화폐 거래소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거래가 되고 있는 스페니쉬들의. 그래서 비트소의 어떤 이런 약치는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리플의 파트너사다. 그래서 비트소를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간 송금액이 2022년에 33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리플의 파트너였고, 2019년도에는 리플이 코인베이스랑 같이 비트소에 전략 투자를 해요. 그 투자 액수가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 코인베이스와 같이 리플이 비트소에 전략 투자를 하는데, 3, 4년 만에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성과를 비트소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사실 리플이랑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쨌든 리플이 돈까지 때려박으면서, 리플은 사실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투자. 우리가 짚어봤던 트랭글로 지분 40% 사버리는 거랑
이렇게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아예 그냥 사버리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를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서 더 큰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를 유도하는 전략. 이게 참 리플의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점수를 좀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모니카롱 보기에도 이 리플 신임 사장이 보기에도 기분 좋죠. 그래서 비즈니스용 크립토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송금 시장에서 리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즈니스용 크립토 서비스라는 표현입니다. 비즈니스용 크립토 서비스.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틸리티성. 그러니까 SEC가 처음 리플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쓸모없는 코인이다, 실체가 없다, 뭐 이딴 소리 했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XRP 레저 기반으로 XRP를 교환 통화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지금 국경 간 송금 규모가 1년 동안 33억 달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비즈니스용 크립토 서비스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상황이 지금 남미, 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핵심 그라운드가 비트소라는 남미 최대 거래소고, 그 핵심 그라운드는 리플 파트너사고, 이 핵심 그라운드는 창립 초기부터 리플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연장선이에요. 저희 비캐시 상황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화웨이와 핀테크 파트너십을 강화한 방글라데시에서의 최대 규모의 핀테크 기업 비캐시. 알고 봤더니 리플 파트너, 리플 레저에 탑승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웨이와 이런 핀테크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 화웨이가 배포한 이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이 30개 시장에 지금 걸쳐 있고 글로벌 사용자가 4억 명이 넘는다. 어마어마합니다. 화웨이가 우리가 1차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커런시 혁신, 핀테크 혁신의 선두주자로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포인트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 이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누구나 더 편리하게 글로벌 송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 우리가 돕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리플 레저 기반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블록체인 혁신이 우리 일상 속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리플과 화웨이의 어떤 직접적인 내지는 간접적인 관계성이 조금 더 강화될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트랭글러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사점이 동일한 포인트를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거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랭글러, 알고 봤더니 리플이 대주주, 지분 40%를 그냥 사버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트랭글러가 이번에 뭐 했냐? 세파, 유럽 영내 송금 결제를 강화하면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파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 예를 들면 바이낸스가 유럽 은행들이랑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야지 유럽 사람들이 유로화를 바이낸스로 송금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세파거든요. 이걸 지금 트랭글러가 이번에 솔루션을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30억 건 이상의 거래, XRP 레저를 통해서 430억 건 이상의 유로화 송금이 지금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연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상황들, 이런 소식들이 하루에도 막 하나씩 두 개씩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까? 예.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이게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또 있어?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